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요. 저희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고 어제 저희 영상학과 CT하고 MRI 워크샵 그 메인 주제는 CT 카디악 CT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워크샵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바쁘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차를 강원도 횡성에서 사고가 나서 원주까지 일단 탁송을 맡겨놓고요. 지인 차를 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심장CT MRI 퍼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관상동맥 질환을 평가하는 방법은 비침수적인 방법은 스펙트 그다음에 다이렉트 엔지오를 통해서 저희가 했었지만 최근에는 CT와 MRI의 발달로 인해서 카디악 CT를 이용해서 모폴로직 이밸루에이션 CT 퍼퓨전, MRI 퍼퓨전을 이용하는 펑셔널 이미징, 그다음에 딜레이 엔하운스먼트, MRI 이용한 바이블리티까지 영상학과 영역에서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디악 CT는 논 인베이시브 이미징 툴로 관상동맥을 보여주는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 돼서 현재는 인베이시브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하기 전에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병원에는 세계 회사의 장비인 최신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듀얼 소스 CT와 그다음에 한 대의 캐논 그리고 한 대 유나이트 이미징의 멀티티스 CT를 가지고 현재 저희가 네 대의 카디악 CT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심장 영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시스템에 의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알려져 있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간에 모폴로직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펑셔널 스터디로 CT FFR 또는 CT 퍼퓨전 그 외 다른 이미징 스터디를 권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과와 그다음에 심장내과의 여러 국제 학회의 협의 하에 캐도라드 2.0라는 거를 2022년도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캐도라드 3와 4, 즉 인터미디트와 시그니피컨트 리전의 시비어스 스테노시스인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펑셔널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역시 여기 가이드라인 하에는 CT FFR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 학회나 카디악 CT 이미징에 관련된 학회에서는 CT FFR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CMR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MR은 현재는 미국에서는 1.5T 테슬라 MRI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보안 문제 때문에 3 테슬라 MR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레드 스태프가 간호사를 포함해 스태프가 있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검사가 되겠고요. 2011년도 굉장히 스트레스 퍼퓨전 MRI는 오래된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오래전부터 약 15년 전부터 스트레스 퍼퓨전 MRI를 사용하고 있고 방법은 시내 영상을 얻고 스트레스 아데노신 스트레스, 레스트 퍼퓨전, 그다음에 딜레이 엔하운스먼트로 해서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자는 이제 노말에 비해서 스트레스인 경우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다가 레스트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 환자는 라이트 코로나 아트리에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보상성 확장이 레스트 퍼퓨전들은 있지만 그게 스트레스들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스트레스 페노메논에 의해서 퍼퓨전 디펙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사선 피폭도 없고 이오디네이트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쓰지 않는 MRI가 좋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환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베슬 미디 RAD와 PL, PDA에 이미 FFR에서 0.8 미만의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 리전이 스트레스 퍼퓨전 MRI에서 같은 부위에 리버서블 퍼퓨전 디펙트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퍼퓨전 MR과 FFR과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이면 70세 환자셨고 CT에서 3베슬 디지즈가 있었고 엔지오에서 3베슬 디지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흥미롭게도 스텐트를 삽입하기 전에 퍼퓨전 MRI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퍼퓨전 후에 MRI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일견 보시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이런 딱 시그널을 보이는 퍼퓨전 디펙트가 감성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스틸 이면으로 만들어주면 비포 스텐트와 애프터 스텐트 영상에서는
이런 이스케믹 버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I 전후에 MRI를 이용해서 비주얼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이용해서 정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MRI를 우리가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MRI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기도 하고 이미 다른 검사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카디악 MRI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카디악 CT는 아나토미를 보여주는 데는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다. 스테노시스 디그리와 플라크 캐릭터리스틱을 보여주지만 안타깝게도 펑셔널 시그니피컨스, 즉 마이오카르 이스키미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다음에서 보여주는 증례처럼 우리가 레스트 상태 얻는 코로나 CT에서 마이오카르디움의 변화를 알 수가 없지만 이 환자는 인피리어 월과 인피리어 septum에 리버서블 퍼퓨전 디펙트가 있는 병변이었습니다. 코로나 아테리의 프리테스트 라이컬리 후드에 따라서 인터미디에트인 경우에는 아나토믹 이미지인 CT를 선호하고 인터미디에이트 하이인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아나토미와 이런 펑셔널 이미지를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저희 영역에서는 C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CT FFR은 굉장히 프로미싱 이미징 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제한점들이 있고 특히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뉴클리어 카디올로지에서는 그 체스트 페인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소수의 연구자들만 그리고 할플로어라는 회사에 의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는 어벨러비티도 문제가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트플로가 독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연구용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영상은 저희 병원에 유나이트 이미징이라는 CT를 중국제 회사를 집어넣고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리서치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CT 퍼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CT 퍼퓨전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나눈다면 에너지 레벨을 하나만 쓰는 싱글 에너지와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쓰는 또는 듀얼 에너지가 있겠고요. 얻는 방식에 따라서 마이오카디움의 인핸스먼트가 최고조될 때 얻는 스타틱 방법과 MRI에서 얻는 것처럼 조영제가 마이오카디움 들어와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와서 나가는 전 과정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서 얻는 다이나믹 CT 퍼퓨전 방법이 있는데 다이나믹 CT 퍼퓨전 방법이 현재까지는 가장 선호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이크로 블러드 플로우나 코로나 플로우 리저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싱글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타틱, 즉 다이나믹이 아닌 마이오카디움이 최대로 인핸스먼트가 됐을 때의 영상이 되겠고요. 이 환자에서는 인피리어 월의 리버서블 퍼퓨전 디펙트가 CT에서 MRI에서 보이고 있고 RCA에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LA에도 프록시말에도 인티메 리전이 있지만 이거는 퍼퓨전 디펙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병변이고요. 이 경우는 싱글 에너지를 이용한 건데 우리가 보통의 방법은 스트레스 레스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약 25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장비가 좋다면 한 번에 스트레스 시의 영상을 얻고 그 영상으로 코로나 아테리도 평가하고 마이오카디움도 보자는 게 싱글 스캔 스타틱 CT 퍼퓨전의 방법이 되겠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스텐트의 프록시멀 포션에 스테노시스가 의심이 됐고요. 스트레스만 얻은 영상에 다이아스톨릭, 시스톨 영상에서 같은 부위에 퍼퓨전 디펙트, 엔테리어와 엔테리어 septum의 퍼퓨전 디펙트가 있고 이 환자는 MRI에서 확인이 됐고 이 환자는 서프트한 인팍션이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엔조에서 시그니피컨트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멀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게 필립스와 지멘스, G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용하고 아마 여러 선생님 들으셨겠지만 포톤 카운팅 시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아이오다인 맵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테리어와의 퍼퓨전 디펙트가 있는 게 MRI에서 확인이 됐고 이 환자에서는 바이퍼케이션 리전에 환자는 스테노시스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이나믹 CT 퍼퓨전이 되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 RCA는 작고 LA도 LCX에 심한 석회화가 있어서 어디가 솔직히 코로나 아테리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물론 저희는 이걸 보고 투베슬 디지즈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퍼퓨전 검사를 했을 때 레터럴과 인피리어 월의
퍼퓨전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있었고 이 환자는 LCX 다미넌시를 보이는 이 LCX에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맞는 병변이 되는 거죠. CT상에서 모폴로지를 보고 퍼퓨전을 통해서 펑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 인터내셔널 멀티센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다이나믹 CT 퍼퓨전과 코로나 CT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CT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자체에 비해서 다이그노시 애큐리시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붙고 이제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아데노신을 주입을 합니다. 아데노신을 주입하는 방법은 다른 뭐 스펙트 CT나 스펙트나 MR, 퍼퓨전, MRI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하고 아데노신을 주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하트레이트에 올라가면 보통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 하트레이트 올라가게 되고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슈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저희가 RR 인터벌 계속 간격마다 환자에 대한 거를 해서 조영제 와시인, 와시 아웃 페이즈를 전체 기록을 하게 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레스트 퍼퓨전 코로나 시트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고 환자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이런 영상을 동영상을 얻게 되고 매핑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스카웃 영상을 찍고 코로나 칼슘 스캔을 하고 스트레스 퍼퓨전 CT 찍고 10분 기다리는 동안에 딜레이 이네스먼트를 찍어서 혹시는 인팍션을 판별하고 레스 퍼퓨전 코로나 CT 상에서 레스 퍼퓨전과 코로나 아테리를 보고 끝내는 방법으로 토탈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에서 30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간단한 여러 개의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뭐 굉장히 심한 석회가 있어서 저희는 뭐 투베슬 디지즈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퍼퓨전 디펙트가 없었고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네거티브가 있었고요. 다음 환자인 경우에는 시그니피트 스테노시스가 다 있었고 이 환자에서는 여기 보면 코로나 플로우 리저브를 구했는데요. 이 환자는 다이나믹 스트레스와 다이나믹 레스트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에서 코로나 플로우 리저브를 계산했고 플로우 리저브가 2 미만이기 때문에 3베슬 디지즈, 디퓨즈 디지라고 했고 엔지오에서 3베슬 디지로서 엔지오를 시행했고요. 다음 환자는 랩트 메인과 프록시마 LAD에 병이 있었고 엔지오 상에서 다음과 같은 테리토리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심한 석회화가 있었고 D1 바이퍼커션 리전에도 좀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는데 퍼퓨전에서 떨어져 있는 엔테리어와 엔테리어 septum에 있었고요. 이 환자는 저희가 CT-FFR을 만들어 봤을 때 CT-FFR 밸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엔지오를 컨펌했고 다음 환자는 뭐 보시기에도 3베슬 디지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임페로 레터럴만 제외하고 퍼퓨전 디펙트가 있었고 환자는 3베슬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환자는 77세 환자시고 레터럴과 엔테로 septum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어서 LAD와 LCX의 병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고 환자는 엔지오 상에서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와 뭐 여러 가지 병변이 있어서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는 퍼퓨전 디펙트가 없었지만 이 부위에 대해서는 스텐트를 삽입했고 또는 LCX는 작아서 삽입하지 않았고요. LAD 쪽에 스텐트를 삽입을 했는데 환자가 삽입한 후에 계속 온고잉 체스트 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T 퍼퓨전을 다시 찍었는데 스텐트는 뭐 이만큼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 레터럴 월 쪽은 너무 작아서 PCR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엔테리어월에 새로운 병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 스텐트와 관련돼서 레이머스 인터미디우스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소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CI 전후의 관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디악 CT하고 MRI 퍼퓨전 검사는 마이오카디알 이스케미아를 모더레이트 코로나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시비어 코로나 스테노시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또는 덴스 캐시파이드 플락이나 스텐트가 있어서 이런 에디셔널 다운워드 스트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가 사용한다면 심장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